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29회 공인중개사 대비 공시법 강사 김동인입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작년 28회 때 그 공시법이 상당히 좀 공시세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의 강사들은 그 공법 선생이 뭐 공법 자기 과목을 55점 맞고, 그 다음에 공시세법을 50점 맞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을 한 75점 맞아 합격한다. 뭐 그렇게 공경견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일단 남자분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그 공법이라는 과목을 그 처음부터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니까, 일단 공시세법을 55점으로 가고, 공법을 50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의 그 추세상, 일단 모든 중개사법은 75점 이상을 맞지 않으면 합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여튼간에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이나 오리엔테이션은 입문과정을 다 보기 싫으시면 그 입문과정 첫째 시간 그 내용만 좀 봐두셔갖고 일단 시험 공부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시간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보면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하다, 매년 나온다, 발표하라고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그것만 자세히 하려고 노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 이해를 시킬 테니까 이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를 꼭 해 두셔야 돼. 꼭 암기 좀 해 두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보는 기본적인 요령 중에 제가 오늘도 어느 지역에 학원에 갔다 왔는데, 일단 작년에 시험 본 중에서 실수하는 분이 뭐냐면 학원에서 모의고사 볼 때 OMR 카드에다가 답안지를 이렇게 갈매기 표시로 작성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이 버릇이 나중에 어디까지 시험장까지 가요. 그 OMR 카드는 뭐예요? OMR 카드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까맣게 칠해야 되지 이렇게 갈매기 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떨어져갖고 지금 막 분을 못 세게 갖고 학원에 뒤에 앉으셔갖고 막 천장 쳐다보고 한숨만 훅 쉬고 계신 분 있어요. 아니 시험 보면 맨날 70점 이상 받으신 분이 합격하실 분이 이러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나중에 그 매달 모의고사 본인들이 이제 구입을 하셔갖고 아니면 뽑아서 갖고 시간 딱 맞춰갖고 풀어보시고 OMR 카드 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 밀려 쓰지 않도록 꼭 좀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가 과목당 40문제죠? 40문제가 나오면, 과목당 40문제가 나오면 오지선당이죠? 1, 2, 3, 4, 5번. 오지선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답을 원칙은 국가고시니까 종전에는 8개씩 했어요. 근데 이 룰이 깨진 게, 우리가 수능도 작년부터 깨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보통 1번 답이 5개 나올 수도 있고, 2번 답이 10개 나올 수 있고, 그죠? 9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약간 높낮이 차이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3년 전에 학계론 계산 문제가, 보통 계산 문제가 많게는 10문제까지도 나오고, 적게는 7에서 10문제 나오는데, 다 답이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50대 후반의 주부님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 숫자만 보면 진저리가 나서 수학은 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학계론 공부하는데도 계산 문제 나오고 그래갖고 그걸 다 포기하고 이론적인 것만 내용만 공부하다가 나머지 한 10문제 정도는 그냥 그냥 이 3번으로 이렇게 딱 내리걷답니다. 3번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해 3년 전에 모든 계산 문제가 다 몇 번이었어요. 3번 해갖고 학계론을 80점 맞아갖고 아주 고득점을 합격하셨는데, 그런 게 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열심히 계산 문제 공부했는데 그 계산 문제 중에 2문제만 맞았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요령을 펴서 이렇게 만든 분도 계시니까, 우리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 두시고, 그래서 하여튼 자세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꼭 입문과정 오리엔테이션을 꼭 좀 밟으시고, 일단 우리 몇 페이지? 3페이지부터 등기법 총설부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과정마다 등기법을 먼저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지적법을 먼저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등기법이 좀 어려우니까 이 내용도 볼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동영상이니까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이 등기법이 12문제 나오고 지적이 12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은 마음 먹고 공부 확실히 하면 다는 못 맞지만 그래도 그 10문제 정도는 맞아요. 근데 어떤 분은 아예 등기법 포기하고, 어려우니까 등기법 포기하고, 지적만 열심히 그것만 파갖고, 다 맞고, 등기법은 1번 쭉 하고 한 문제 맞고, 그런 분들 계세요.
자, 자기가 선택할 뭐예요? 선택할 사항이지만 학교 가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선택해도 학교만 하시는데 자, 개인적인 생각은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자, 한 10개 맞고 9이나 10개 맞고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한 반타작하고 그렇게 효율성으로 뭐예요? 효율성으로 한 15개에서 16개 문제 맞히고 그렇게 맞히고 그런 식으로 전략으로 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법 그래서 9문제 정도 맞고 그래서 한 24개, 5개 정도 맞고 65점 정도로 때리고 62.5 정도 때리고 공법 50점 맞고 자, 하여튼 중개사법을 70점, 75점 정도로 그게 가장 효율적인 생각입니다. 자, 일단 뭐예요? 자, 3페이지 이제 총설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법은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법은 크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등기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일단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관할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뭐 하는 거 이거 등기부에다 자, 기록하는 거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예요. 자, 등기에 뭐가 있다 있어요? 이거 신청 절차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절차 부분인데 이 절차 부분을 뭐로 나눠요, 이거? 자, 총론하고 뭐예요? 총론하고 이 강론으로 이제 구성합니다. 자, 그럼 총설 부분은 뭐예요? 총설 부분은 기본 총설 기본 뭐가 있고 기본 뭐예요? 기본 의의가 있고 등기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등기 뭐가 있고 등기의 종류가 있고 등기 대상이 있고 등기의 유효 요건이 있고 등기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총론 부분을 뭐예요? 총론 부분을 5가지로 분류하면 일반 원칙이 있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일반 원칙이 있고 자, 두 번째 등기부상의 명의 될 수 있는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게 분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기는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뭐예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국가기관에 뭘 신청한다는 것은 항상 뭐예요? 우리 하다못해 우리 동사무소 가서 자, 등본을 띄든 뭐예요? 자, 인감인명을 띄든 원래는 서류를 내요. 물론 요새는 이제 하도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자주 띄니까 그러니까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지만 원래는 뭐예요? 몇 통 띄겠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청서, 신청정보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뭐가 있고 첨부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등기를 다 뭐하면 이제 신청해 오면 접수받고 등기가 완비하게 되면 등기부에 기록하고 실행한다고 얘기하고 만약에 미비하면 뭐예요? 등기를 안 받는다는 것은 원래 각한다 얘기하는데 각하의 정확한 표현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그런 뭐예요? 그런 정확한 뜻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각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자, 안 받겠다, 내치겠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자, 누구한테 당연히 뭐예요? 권리를 취득한 사람한테 등기를 마쳤다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준다. 자, 그 다음에 강론은 뭐예요? 강론은 각종 권리, 그래서 각종 권리는 자, 각종 권리,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예요? 자, 바다를 매립하고 땅이 생겼어요. 신축 건물 줬어요. 자, 건물이 생겼어요. 자, 그 신축 건물과 건물을 팔아먹으려면 일단 최초로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을구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있죠? 그런 용익물권과 자, 그런 용익물권과 자, 저당권 등기를 해요. 물론 채권으로서 뭐가 있고 임차권 등기가 돼 있고 임차권 등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보통 어디에서 이 강론상에서 자, 이 강론상에서 자, 언제부터 한 7년 전부터 시험 문제가 등기법이 몇 문제 나오는데 12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보통 5문제에서 몇 문제 강론에서 5문제에서 6문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 포인트가 시험 문제 주 포인트가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지금. 강론으로 이동했으니까. 자, 강론을 뭐예요? 꼼꼼히 챙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존 등기, 전 등기는 뭐예요? 거의 올해도 나오겠지만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종 등기 절차, 그래서 각종 등기 절차는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이 등기부상에 이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 을구가 있을 때 자,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맞추면 자, 물론 표제부도 1번에서 충청도의 땅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500이다. 이렇게 토지의 표의사항이 기록되면 자, 만약에 뭐예요?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논에다 집을 져서 뭐예요? 이게 대로 고치면 2번 이게 뭐예요? 다른 건 다 갖고 답만 대로 바꾸죠?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부의 기재사항에서 일부가 고치는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서울 살다가 어디로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대구로 아니면 뭐예요? 광주로 이렇게 청주로 많이 이사 갔다 지방으로. 그러면 자, 어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살다가 자, 광진구 뭐예요? 광진구 군자동으로 이사 갔다 하면 1-1번 등기명인의 뭐예요? 표시 변경해서 원인을 정고를 해서 해가죠? 그러면 이름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주소 있으면 뭐만 지워요? 일부만 주소지만 지워요. 우리가 걸 뭐 일부를 고치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변경등기라고 해요. 변경등기. 자, 그러면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사유가 후발적으로 생기는 거. 먼저 서울에 살다가 나중에 서울의 서초동에 살다가 군자동으로 이사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변경.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건 경정. 그 다음에 일부로 고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갚아서 전부를 없애버리는 거. 소멸하는 게 이게 바로 뭐라고 이거. 말소등기. 일부를 지으면 변경. 전부를 지으면 뭐예요? 말소.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멸실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부적법하게 억울하게 말소돼서 회복하는 회복등기가 있고 네, 가등기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12문제는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디에서 이 종류에서 뭐예요? 종류에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시험 문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이 대상에서 시험 문제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권리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시험 문제 나오고 그 요건과 효력에서 한 문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분건물 등기부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고 적격에서 작년에 나왔지만 나오고 공동이냐 단독이냐 한 문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첨부선표 중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부수적으로 원인 증서하고 등기필 정보하고 뭐예요? 인감인명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올해도 뭐예요? 그 중에서 한 문제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예요? 각하 사유 중에서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29조 2호에 대해서 시험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근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용익물권 저당권 그 다음에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가등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개 되죠? 15개 보통 한 14개에서 15개 정도 이제 우리가 자, 요 내용을 딱 자, 확실히 뭐예요? 확실히 여기만 해서 요것만 확실히 해서 시험에 한 단계 한 6개 정도 있죠? 12문제에서 한 6개 정도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동차 있죠? 1차, 2차를 동차로 다 공부하신 분들은 이 등기법은 자, 이렇게 중요한 데만 확실히 해서 자, 확실히 해서 뭐예요? 한 반 개 정도는 확실히 맞잖아요. 근데 지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적은 파트별로 우리가 지적은 파트는 자, 이렇게 파트는 12문제 나오는데 자, 우리가 뭐 제목이 뭐라고 공간정보 구축 이렇게 공간 정보 구축 및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뭐예요?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이렇게 제목이 되게 길단. 그 제목이 길으니까 이 법 전체 중에서 우리가 지적에 관한 것만 시험 범위에 해당하니까 자, 이 중에서 뭐예요? 지적에 관한 것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적이 뭐냐라고 하는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등록사항 있죠? 국가가 뭐예요? 자, 땅을 가진 사람한테 이 세금을 거두려면 국가가 지적 공부를 뭐예요? 만들어야 되는데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국가가 뭘 정해서 행정구역 소재 땅번호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자, 그 다음에 면적 경계 뭐예요? 경계 뭘 정해서 이 좌표라고 하는 걸 정해서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그죠? 그럼 만약에 올해 시험 문제 용어에서 이 총설에서는 뭐예요? 용어에서 한 문제 나오면 나올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연상해 두시고 자, 우리가 3년 전에 시험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지번에서 한 문제, 지목에서 한 문제, 면적 한 문제 자, 경계에서 한 문제인데 작년에는 뭐예요? 지목이 2문제 나오고 자, 지번에서 한 문제 그래서 여기 3문제씩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항상 뭐예요? 항상 파트별로 이 등록사항은 뭐예요? 적어도 2문제에서 4문제는 꼭 나오니까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가 뭐예요? 자, 경계점 좌표노부 지역의 도면에서 자, 경계점 좌표노부에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는 꼭 뭐예요? 뭐하고 대장 있죠? 대장. 대장하고 공유조명부 대지권노부죠? 그걸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대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 대장하고 뭐예요? 대장하고 아직도 도면이 중요하니까 이 도면하고 대장을 좀 살펴보자. 도면하고 대장. 한 2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생기면 토지 이동 중에서 우리가 특히 뭐예요? 등록 전환 있죠? 넘버원이 등록 전환이고
그 다음에 분할과 합병이 예외적인 이상 않고 두 번째 꼭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인데 여기서 파트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적을 정리한다는 파트가 있는데 지적 정리는 우리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와요. 등록상의 오류 정정, 소유자 정정. 그 다음에 자 촉탁 사유가 아닌 거 지적을 정리하는 파트 한 두세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측량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이 측량 부분도 몇 문제가 나오니까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오죠. 그래서 파트별로 꼭 두세 문제가 정리돼서 이 지적에서 12문제가 나오니까 이거는 골고루 나와요. 항상 얇게 넓게 공부해서 항상 얇게 넓게 공부해서 자 그 부분을 재차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반복해서 절대 잊어먹지 않도록 보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 그 3페이지에 그래서 우리 책 교과서를 보시면 이 총설 부분에 뭐예요? 총설 부분에 서설 그래서 의 및 작용 나오죠? 자 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동산 등기의 의 그래서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사실관계 부동산 표시관계와 권리관계 사항을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에 전산정보 조직에서 뭐예요? 보조교육 장치에 기록하는 것 자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자, 이 지적공부 대장은 전산대장도 있고, 자, 종이로 된 것도 있어요. 근데 뭐는 등기부는 다 이제 뭐예요? 전산등기부뿐이 없으니까, 자, 그렇게, 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자, 저장해놓은 보조교육 장치 있죠? 그게 등기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이번에 이제 효력 발생 시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에 자 그게 중요한데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앞에다가 별표 작은 걸 합니다. 별표 작은 걸 해두시고 줄 치세요. 등기관이 등기를 뭐 하는 경우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할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물권 변동이 뭐예요? 물권 변동의 시기 외에 우리는 이 등기법은 이 민법의 하위 법률이에요. 민법의 하위 법률이니까 우리가 민법이 자 186조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라고 이거 등기하라고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래요. 그 등기하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그 민법에 등기하라고 하는 상위 법률이 있고 그 등기하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 부동산 등기법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등기를 기본적으로 물권 변동 왜 186조에 자 186조에 뭐예요? 186조에 부동산에 관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자 이렇게 부동산에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뭐에 의한 법률행위로 인한 이렇게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 뭐예요?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행위로 인한 뭐는 이거 물권 변동 있죠? 물권 뭐예요? 물권 변동은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뭐예요? 등기하여야 뭐예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제 효력이 생긴다. 효력. 자 이렇게 효력이 생긴다. 자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자 뭐라고? 이렇게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가 생기는데 효력이 생기는데 자 이 등기를 어디까지 등기부에 어디까지 해야지만이 뭐예요? 해야지만이 효력이 생기는 이 시기 물권 변동을 뭐예요? 발생시키는 뭐예요? 시점 시기가 없더라는 시기가.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 자 몇 조에 그 6조에 물권 변동의 시기를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등기부에 기재하는 거예요, 기재. 등기관이 직접 썼어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걸 증거시장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 자, 그다음에 2번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의리죠? 그러면 의리죠. 그러면 등기관이 이렇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자, 이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에 자, 불법적인 거죠?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이 책임지겠다고 여기 날인을 했습니다. 날인. 자, 등기관의 이름이 새긴 도장을 찍었다는 점. 그러면 등기부에 뭐하고 기재를 하고 플러스 뭐 하게 되면 도장 찍 날인하게 되면 등기가 완료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옛날에 갑이 뭐예요? 부동산을 팔았는데 자, 팔고 나서 일주일 후에 보니까 이 집값이 5천만 원이 떴어요. 다시 또 일주일 지나니까 또 5천만 원이 떴어요. 그러니까 야 1억에 갑자기 뜨니까 갑이 뭐예요? 눈 뒤집어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갑이었다면 밤에 잠도 안 오고 배가 아파서 살겠어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아하 이거 왜 웬일인지 자 도장이 눈에 안 띄더라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도장이 안 띄면 뭐예요? 등기가 완료된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예요? 등기가 물권 변동이 안 생겼다고 보고 이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이 생겼는데
민법을 찾아봐도 뭐예요? 등기만 하라 그랬지 시기가 정확히 안 나오고 부동산 등기법에도 옛날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 이 갑이 소송을 하게 됐다는 소송을. 자, 그럼 우리가 이 사인과 사인 간의 다툼 문제가 왜? 자, 이 갑은 뭐예요? 을한테 뭐예요? 부동산을 팔았는데 도장이 안 찍혔으니까 뭐예요? 물건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소유권자라고 주장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무슨 햇소리냐? 내가 소유권자라고 주장하고 싸움이 있으면 이 뭐예요? 법에 두 사람의 다툼을 해결 못 해주니까 뭐가 나오게 된다는 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례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다는 게 판례가. 이 판례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록하고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를 마쳤다는 그 집문서, 땅문서,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면 자, 비록 뭐가 없다 하더라도 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간 걸 본다. 옛날 판례예요.